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좌도 파이썬과 챗 GPT로 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AI인, 특히 이제 생성형 AI죠. 챗 GPT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고 그것을 VS 코드로다가 코딩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고객관리 프로그램 만들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겠죠. 자, 그리고 VS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성형 AI 중에 챗GPT가 있죠. 최근에 나온 버전이 이 영상 촬영 시점이 챗GPT 5인데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챗GPT 5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썬 설치, VS 코드, 그리고 챗GPT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파이썬 설치나 VS 코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코드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또는 파이썬의 문법을 모르시더라도 프로그래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가 실행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챗 GPT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이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챗 GPT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 검색에다 챗 GPT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등장하고요. 이 중에서 이 챗 GPT 그리고 이 오픈 AI 쪽에서 있는 것이 기본 챗 GPT입니다. 그래서 챗 GPT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챗 GPT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챗GPT 버전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5 버전으로 했을 때 가장 잘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하나만 이렇게 채팅창을 쓰지 않고 여러 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별적으로 채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 왼쪽 부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AI 프로그래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챗GPT가 준비되었으므로 이것을 화면을 한쪽에다가 치워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오른쪽 부분에 없으니까 VS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고정이 됩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됩니다. 왼쪽에는 GPT 그리고 오른쪽에는 VS 코드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성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있는 오픈 폴더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파일 메뉴에서도 오픈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모양이 있죠. 자, 익스플로러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오픈 폴더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D 드라이브에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자, 이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 프로젝트 명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 폴더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비어있는 이런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것은 닫아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챗 GPT에게 프로그램을 요청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형태대로 만들면 됩니다. 자, 윈도우처럼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요. 입력 데이터는 성명,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연락처,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치 이야기를 나누듯이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은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해놓고, 저장할 파일의 이름도 입력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환경에 따라서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사용하는 패키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윈도우 스타일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으로 파이사이드라는 것하고 엑셀 저장 이런 걸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필수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파이사이드 6, 판다스, 오픈, pyx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코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것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설치해 주시는 건데, 이 pip 인스톨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서 pySide 6 요거는 이제 윈도우 환경과 관련된 GUI를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오픈 pyxl 같은 경우는 엑셀로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이 코드만 한번 복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명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작성해 줘도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수 패키지 설치해서 실행 방법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순서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복사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필수 패키지 설치 부분이 있죠. 자, 이것들을 설치해야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주고, 자, 이 파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터미널을 누르고 뉴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파이썬의 프로젝트 폴더에서 어떤 명령어가 입력되도록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자, 아까 복사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패키지가 설치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모든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고요. 여기에 노티스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PIP 설치 프로그램의 버전이 24.0이라서 25.2로 업데이트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명령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챗GPT에게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파이썬에서 요거를 업그레이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 챗GPT에다가 붙여넣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업데이트 하라면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 한 줄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복사해 주고 그대로 바로 여기에 다시 가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그러면 이 PIP라고 하는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나거나 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명령어가 있을 때 챗GPT를 바로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패키지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파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커스터머 매니저.py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반드시 이 파일명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매번 이 파일명을 제가 설정하는 게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여는 것,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 거면 폴더를 클릭하면 되고, 지금처럼 파일을 그대로 할 거면 새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명을 만드실 때 뒷부분에 .py까지 만들어야만 이게 바로 이제 실행 파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제너레이트 코드 해서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코드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챗GPT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제너레이트 코드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코드가 잘 붙여 넣어지고 잘 완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는 컨트롤 S키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메뉴로 한다라고 하면 이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눌러도 동일하게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파이썬 모듈이 깔려 있었죠. 그러면 이 오른쪽 상단에 이 화살표 run python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뭐 생년월일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표에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생년월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표에 추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잘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로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저장해서 파일명을 고객관리라고 입력하고 엑셀로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고객관리까지 잘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E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고객 관리라는 파일이 있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대로 잘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챗 GPT에게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아주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모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입력과 관련되는 것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 부분에다가 고객명으로 찾아주는 거, 그리고 필요한 고객, 지금 여기 선택 삭제가 있는데요. 이 고객을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하는 창은 오른쪽에다가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파일 불러오기가 없죠? 그래서 불러오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챗 GPT인 상태로 가서,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선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왼쪽 창에는 파일 불러오기, 오른쪽 창에는 이름으로 검색하도록, 검색 기능을 포함해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 선택해서, 파일이 아니라 고객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버튼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성별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부분만 바꾸도록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면은 그 부분만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되게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전체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것을 교체 가능한 전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기존 거에다가 덮어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거를 만약에 기존 것도 좀 보관하고 싶고 나는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을 새로 추가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커스터머라고 파일명이 저장되는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고, 자, 이것도 커스터머 동일하게 2라고 만들고 py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코드 내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큐 위젯에 뭐 폴더 오류가 있고요. 폴더를 만들거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키로 복사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전체 교체용 수정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요거를 검색해 갖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 이 과정의 목적은 이걸 일일이 내가 코드를 몰라도 작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왔을 때 명령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완성본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또 새로운 코드가 만들어지죠. 지금 현재 아이콘 모양이 이런 식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만들어질 때까지 잠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도 다 쭉 보시면 되겠고, 복사를 해서 기존 거를 덮었으면 되겠죠. 자, 기존 거를 선택하는데 이때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A는 O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기존 코드가 이와 같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이었던 게 없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로 저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보다 더 개선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와서 표의 표시 부분이 있는데 우선 파일 선택을 누르면 되겠고, 고객 관리를 선택해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표의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붙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그대로 입력하는 건 동일합니다. 차은주 여성, 이렇게 입력해주고 여기도 서울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표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이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주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은주만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성별로 필터링을 하도록 설정했었죠. 남성만 필터링하게 이렇게 되고, 또는 여성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도록, 또는 모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무거나 하나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데이터죠. 이거를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었으면 이제 저장을 눌러줘야 되겠죠. 저장 폴더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폴더 선택해서 폴더, 그리고 파일명에다가는 아까 고객관리 1번이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너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일을 불러왔을 때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파일을 불러왔으면 당연히 여기 저장 설정도 해당 불러온 파일로 저장하도록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한번 추가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표에 반영되게 해줘. 그리고 저장 시 불러온 파일에 저장하도록 설정. 그리고 데이터 변동은 자동으로 반영되게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다시 한번 지금 만든 코드를 가지고 재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코드가 길어지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취소하고 다시 이것을 복사해서 다시 명령어로 붙여넣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 코드에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지금 벌써 코드가 434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또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대로 붙여넣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고, 자,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에서 정지를 누릅니다. 정지를 누르고, 자, 이렇게 코드 입력하고 오류가 발생했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도 복사해서 컨트롤 A,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지금 깔끔하게 오류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바뀌지 않았고요. 파일 선택해서 지금 고객관리 1번이 새로 만든 거죠. 자, 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표에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새로운 사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일명 고객관리 1에 그대로 되어 있죠? 저장을 누르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물론 필터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챗GPT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주시면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보완이 되고자 한다면 이 데이터를 선택해서 수정하는 버튼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챗GPT에게 명령을 해주시면 이 챗GPT가 원하는 형태대로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챗GPT에서 명령어를 제시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잘 숙지하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성하고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터미널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